1942년 11월 12일 목요일 키티에게 미프 아주머니는 두셀 박사한테 갔다 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어. 두셀은 미프 아주머니가 찾아오자 마침 자기가 숨을 만한 곳이 어디 없는지 물어보더래. 미프 아주머니가 알고 있기는 한데 되도록 빨리 가야 하며 이번 토요일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대단히 기뻐했대. 하지만 카드 목록을 정리해야 하고 환자 2명을 치료해야 할 뿐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는 힘들 거라고 하더래. 그런 등등의 소식을 가지고 미프 아주머니는 오늘 우리에게 온 거야. 우리는 더 오래 지체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까지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법이니까. 그래서 미프 아주머니가 토요일에 올 수 없는지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그는 안 된다고 하면서 월요일에 오겠다고 했대. 그 사람이 우리의 제안에 곧바로 응하지 않는 건 정신 나간 짓이야. 거리에서 붙잡혀 가기라도 한다면 카드 목록이나 환자가 무슨 소용 있겠어? 나는 아빠가 양보한 것이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 밖에는 새로운 소식이 아무것도 없어. 너의 안내가. 1942년 11월 17일 화요일 키티에게 두세 씨가 왔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지. 미프 아주머니는 두세 씨에게 11시까지 우체국 앞에 어떤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한 남자가 와서 데려갈 것이라고 말해두었어. 두세 씨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 약속 장소에 나타났고 클레이만 아저씨가 그에게 다가가 오기로 한 신사분이 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무실로 미프 아주머니를 찾아가겠느냐고 물었대. 클레이만 아저씨는 전차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왔고 두세 씨는 같은 길을 걸어와야 했어. 11시 20분경 두세 씨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 미프 아주머니는 외투의 가슴께에 단 노란색 별이 보이지 않도록 외투를 벗으라고 한 다음 개인 사무실로 데려갔어. 그리고 청소부가 집에 갈 때까지 클레이만 아저씨가 곁에 있어 주었어. 개인 사무실도 오랜 시간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서 미프 아주머니는 두세 씨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와 회전식 책장문을 열고 뒤채로 들어갔어. 책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두세 씨는 깜짝 놀랐던 모양이야. 우리 7명은 식탁에 둘러앉아 커피와 코냑을 마시면서 8번째 은신자를 기다리고 있었어. 미프 아주머니는 제일 먼저 그를 우리 가족의 거실로 안내했어. 두세 씨는 우리 집 가구를 금방 알아보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의 머리 위에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아주머니가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자 두세 씨는 놀란 나머지 거의 실신할 뻔했어. 하지만 다행히 아주머니가 그럴 여유를 주지 않고 위층으로 데리고 올라왔지. 두세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마치 우리 얼굴에서 진실을 읽어내려는 것처럼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우리 모두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더듬거리며 이렇게 말했어. 하지마. 그럴 리가. 당신네들은 벨기에로 간 것이 아니었나요? 그 장교가 오지 않았습니까? 자동차는요? 혹시 도피하는 것에 실패한 건가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를 찾으려고 할지도 모르는 독일 나치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해 장교와 자동차 이야기를 일부러 지어낸 거라고 설명했어. 두세 씨는 그 기발한 창의력에 할 말을 잃었어. 대단히 실용적이고 근사한 우리의 뒤채를 계속 놀라운 표정으로 둘러보기만 했어. 두세 씨는 함께 식사하고 잠을 조금 자고 난 뒤 우리와 차를 마셨어. 미프 아주머니가 그 전에 이미 갖다 놓은 얼마 안 되는 짐을 정리하고 나더니 벌써 자기 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 두세 씨는 다음과 같이 타이프로 친 뒤채 규칙 괄호 열고 작성자 반단 괄호 닫고를 넘겨받았단다. 뒤채에 관한 안내 및 지침. 유태인이나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이 임시로 지낼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시설 1년 내내 개방함. 암스테르담 중심부의 아름답고 조용한 주변 환경을 겸비하고 있음. 이웃에 일반 가정집이 없음.
전차 13번과 17번 노선이 있으며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고 올 수도 있음. 독일 나치가 그와 같은 교통수단의 이용을 허가해주지 않는 특정 경우에는 걸어서 올 수도 있음. 가구가 딸린 방도 있고 가구가 없는 방도 있으며 방은 언제든 기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식사도 제공함. 방세 무료. 식이요법 위주로 식단, 무지방을 원칙으로 함. 욕실, 괄호 열고 유감이지만 욕조가 없음, 괄호 닫고. 과, 실내 및 실외 몇 곳에 수돗물이 나옴. 훌륭한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음. 온갖 종류의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넉넉한 수납 공간. 크고 현대적인 금고가 2개 있음. 런던이나 뉴욕, 텔아비브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도시와 직접 연결되는 자체적인 라디오 센터가 있음. 라디오는 이곳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저녁 6시부터 들을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독일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조건, 괄호 열고 이를테면 클래식 음악, 괄호 닫고 외에 금지된 방송은 전혀 없음. 독일 뉴스를 듣거나 괄호 열고 어디에서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든 상관없이 괄호 닫고 그것을 유포하는 것은 엄하게 금지되어 있음. 휴식 시간 밤 10시부터 아침 7시 30분, 괄호 열고 일요일은 오전 10시 15분, 괄호 닫고 까지. 특별한 경우에는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낮 시간에도 휴식 시간이 주어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휴식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함. 여가 시간, 당분간은 없음. 괄호 열고 집 밖에서 보내는 여가 시간인 경우, 괄호 닫고. 언어 사용, 언제나 나지막한 소리로 말해야 함. 모든 문화권의 언어를 다 사용해도 좋으나 독일어 사용은 금지되어 있음. 독서와 긴장 해소, 독일 책은 결코 읽어서는 안 되며, 괄호 열고 과학서적과 고전 문학은 제외, 괄호 닫고. 그 밖의 책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읽을 수 있음. 체조 매일 실시. 노래 낮은 소리로 저녁 6시 이후에만 가능. 영화 협의에 따라. 수업 속기 수업은 매주 1과씩. 영어, 프랑스어, 수학, 역사는 수시로. 수업의 대가로 학생이 선생을 가르치기도 함. 괄호 열고 이를테면 네덜란드어, 괄호 닫고. 특별 분과가 작은 애완동물은 잘 돌봐줄 것임. 괄호 열고 특별 허가가 필요한 유해동물이나 해충은 제외, 괄호 닫고. 식사 시간 매일 아침 9시, 괄호 열고 일요일과 휴일은 오전 11시 30분경, 괄호 닫고. 점심 1시 15분까지, 괄호 열고 경우에 따라 1시 45분까지 연장되기도 함, 괄호 닫고. 저녁 찬 음식 또는 따뜻한 음식 정해진 시간이 없음, 괄호 열고 라디오 방송의 뉴스에 따라 달라짐.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 언제든 사무실 일을 도와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함. 목욕, 일요일 9시부터 누구든 목욕통을 사용할 수 있음. 화장실이나 주방, 개인 사무실 혹은 앞 사무실 등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목욕을 할 수 있음. 알코올 음료, 의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함. 끝. 너의 안내가. 1942년 11월 19일 목요일, 키티에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두세 씨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야. 그는 나와 함께 방을 써도 좋다고 했어. 물론 솔직히 나는 내 물건을 낯선 사람이 사용한다는 게 별로 달갑지는 않아. 그래도 좋은 일을 하려면 이까지 사소한 희생쯤은 기꺼이 치러야지. 누군가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다고 아빠가 말했는데 그 말이 정말 옳은 말씀이야. 두세 씨는 이곳에 온 첫날부터 언제 청소부가 오며 욕실과 화장실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별의별 걸 다 내게 물어. 웃을지 모르겠지만 은신 생활에서는 모든 일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 우리는 낮 시간 동안 아래층에서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는 안 되며 특히 청소부와 같은 요주의 인물이 아래층에 있을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하거든. 두세 씨에게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는데 그가 너무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놀랐어. 무엇이든 꼭 2번씩 물어보고 게다가 잘 기억을 못해. 곧 나아지겠지.
놀라서 정신이 없는 걸 테니. 그 밖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단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바깥 세계에 대해 두세 씨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슬픈 일이란다. 수없이 많은 친구와 지인들이 끔찍한 목적지를 향해 떠나갔대. 저녁마다 녹색 혹은 회색의 군용 차량이 지나가고 나치들이 집마다 돌아다니며 유태인이 살지 않느냐고 물어본다는 거야. 유태인과 같이 사는 가족은 모두 당장 끌려가게 되어 있어. 숨어 지내지 않는 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지. 나치들은 또 어디서 확실한 리스트를 구했는지 유태인이 숨어있는 집만 잘도 찍어서 초인종을 누른대. 유태인 한 사람당 얼마라는 식으로 현상금이 지불되는 일도 많아. 정말이지 옛날에나 있었던 노예 사냥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니까. 농담이 아니야.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잖아. 저녁 때 울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선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어. 그 사람들은 거의 쓰러질 정도로 매를 맞고 괴롭힘을 당하며 놈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계속 달리고 또 달려야 하는 거야. 예외는 없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또 임산부든 병자든 상관하지 않아. 그러곤 죽음을 향해 떠나는 기차에 올라타는 거야. 그에 비하면 이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건지. 우리가 도울 수도 없는 그들의 비참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나는 내 친구들이 바깥 세상 어딘가에 내던져지거나 쓰러져 있는 동안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바깥 세상에서 늘 나와 친하게 지냈던 지금의 잔혹하기 그지없는 사형 집행인들의 소나기에 넘어가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무서워져. 모든 게 다 유태인이기 때문이지. 너의 안내가.